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랑이란 무엇인가 강의를 담당하는 김경미라고 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또 2020년 2학기 역시 원격 수업으로 이제 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수업 방식이 이렇게 온라인 상이다 보니까 또 오프 상태하고는 좀 다르게 또 제한점이 있기는 할 거예요. 하지만 또 우리가 이렇게 달라진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또 이런 이제 방식으로 또 수업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또 주어진 상황에서 잘 적응하면서 또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최소화시키면서 한 학기를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첫날이어서 제 이 사랑이란 무엇인가 이 과목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으로 이제 오리엔테이션 형식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먼저 교과목에 대한 이제 개요를 말씀드리면 결국 이제 우리가 사랑이라는 거를 배우는 그런 이제 과정이에요. 이 사랑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교과목이 사랑이 무엇인지 정말 말 그대로 과목명 그대로 사랑을 탐구하는 탐색하는 그런 이제 과목인데 구체적으로는 이제 어떤 내용을 다루게 되는지를 보시면 일단 사랑에 대해서 설명하는 여러 이론적인 이제 내용들이 있죠. 그런 내용들과 또 사랑을 탐색한 여러 연구 결과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랑의 본질을 규명하고 우리가 일생 동안에 맺는 그런 이성하고의 관계에 의해서 사랑이 표현되는 방식과 사랑의 경험을 이제 비추어서 우리가 어떠한 성장을 하게 되는지 그러한 과정들을 이제 탐색하려고 합니다. 이런 점을 위해서 우리가 일단은 사랑이 무엇인지 어떻게 발달하고 성장해 나가는지 또 우리가 사랑의 선택은 어떻게 하게 되는지 사람들은 왜 사랑을 하다가 사랑을 잃어버리고 반복되는 실패를 경험하는지 이런 이제 사랑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실들을 역동적으로 이해하고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풍요롭고 행복한 사랑을 만들어 가기 위한 그런 이제 내용들을 다루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사랑이란 무엇인가 이 수업을 이제 잘 들으시면 이제 다음과 같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사랑에 대한 자신만의 정의를 확립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우리가 사랑은 정말 대표적으로 많이 다루는 소재고 주제이지만 막상 누군가가 사랑이 무엇냐 이렇게 질문을 던진다고 했었을 때 정말 막 한치의 어떤 주저함도 없이 명쾌하게 명료하게 사랑을 정의 내리기는 생각처럼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 수업을 통해서 과연 나는 사랑을 어떻게 규정하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기만의 한번 사랑의 정의를 내려보는 그런 이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많은 학자들이 사랑의 기원이라고 이제 그 제시하는 이 애착에 대한 이제 이해를 하고 설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이제 기대를 해보고자 하는데 이 애착은 우리 그 발달의 단계에서 영아기 때 형성되는 발달 과업이에요. 영아기는 이제 연령으로는 만 0세부터 2세에 해당되는 시기고 이 애착이 형성되고 확립되는 시기는 대략 한 6에서 8개월부터 시작해서 1년에서 1년 반 사이에 이 애착이 확립이 됩니다. 그때 이제 이 영아, 아기를 돌보는 주된 양육자인, 대부분은 어머니가 이제 될 텐데, 어머니하고 아기하고 정말 정서적으로 친밀한 유대감을 이제 형성할 수 있어야 이 애착이 안정적으로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결국엔 기반이 돼서 우리가 인간관계, 친구관계, 이성관계, 또 학교에 가서 학업에도 충실할 수 있고 모든 것들에 이제 기반이 되고 또 사랑의 기원도 바로 이 애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애착을 잘 이해하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애착은 안정적으로 형성되는 게 가장 건강한 모습이긴 하는데 실제 애착 검사를 해보잖아요. 그러면 안정애착으로 분류된 사람들이 전체의 20%도 안 돼요. 저도 사실은 불안정 애착이에요. 불안정 애착이 이제 종류가, 이제 그 크게는 2개, 이제 세부적으로는 3개로 나뉘는데, 저도 사실 안정 애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안정 애착이 아닌 사람들은 그럼 다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느냐? 또 그건 아니죠. 자신의 애착의 유형을 잘 이해하고, 나하고 잘
맞을 수 있는, 융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찾아서 관계도 형성하고 사랑도 하면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자신의 이런 애착의 불안정성으로 인해서 기인되는 그런 문제를 본인이 잘 파악하고 인지를 하고 있어야 관계의 그런 갈등이라든가 어떤 문제를 좀 최소화시킬 수가 있는 거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사랑의 이론을 통해서 사랑을 좀 더 체계적으로 이제 파악할 수 있는 거를 또 이제 그 수업의 목표로 제시를 했는데, 그 사랑을 설명하는 이론은 다양하게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본 수업 시간에 살펴볼 사랑의 이론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스턴버그라고 하는 학자가 제시한 사랑 삼각형 이론이랑 리라고 하는 학자가 제시한 사랑 색깔 이론, 이 두 가지를 이제 공부를 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랑의 이론 같은 경우는 실제로 여러분들의 삼각형 모습, 또 여러분들의 사랑 색깔, 이거를 이제 도출해낼 수 있는 또 검사를 실시를 해서 여러분들의 사랑 삼각형의 모양이 크기가 어떤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랑을 할 때 어떤 방식으로 사랑을 하는지 그 색깔을 통해서 한번 이제 이해를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랑의 이론을 좀 우리가 배우게 되면은 그래도 조금 더 체계성을 가지고 이제 사랑을 좀 더 이제 분석도 하고 파악도 하고 이해해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또 기를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의의가 있는 그런 이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네 번째는 사랑의 기술을 습득해서 활용하고 실천할 수 있는 것을 또 수업의 목표로 제시를 했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는 애착을 이해하고 또 학자들이 제시한 사랑의 이론을 체계적으로 좀 다루게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사랑의 기술에 포함되는 내용은 우리가 이제 사랑은 물론 동성 간에 뭐 동성애도 사랑으로 간주할 수 있지만 그래도 보편적으로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한 명의 남성과 한 명의 여성이 하는 그런 관계인 거죠. 그렇다 하면은 결국 나하고 다른 그런 이제 성인, 그 이성에 대한 또 이해가 필요해요. 남자와 여자는 엄연히 차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에 대한 차이, 심리적인 차이에 대해서, 성차에 대해서 또 이해를 하고, 또 우리가 갈등이 이제 제기되는 정말 많은 원인 중에 대표적인 게 결국에는 소통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말에 뭐 아다르고 어다르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정말 말 잘못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뭐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요. 또 말 또 잘하면은 또 쉽게 감정이 누그러질 수도 있어요. 결국 의사소통을 좀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스킬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럼 과연 어떻게 하면은 상대방이랑 효과적인 소통을 할 수 있을지 의사소통에 대한 이제 기술도 다루게 될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사랑의 이제 기술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이 연애를 할 때 또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자신에 대한 감정을 잘 조절할 수 있어야 돼요. 괜히 막 욱하는 마음에 헤어지자고 질러놓고서는 이제 나중에 후회돼가지고 결국에 이제 막 매달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 연인 관계가 뭐 계속적으로 이어지면 뭐 나중에 가서는 결국 결혼에 이를 수가 있긴 하겠지만 뭐 어느 정도의 이별을 또 경험을 하고 조금 더 나의 내면을 성숙시켜서 결국에는 정말 나하고 최적으로 맞을 수 있는 짝을 찾아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뭐 어느 정도 이별도 경험을 해볼 수 있어야 되고 실현 역시 사랑의 한 과정으로 간주할 수 있지만 뭐 감정이 이제 앞세워가지고 내가 이제 사실 헤어질 마음이 없는데 그냥 그때의 순간으로 그렇게 말을 내뱉어 버리면은 그런 사람들은 꼭 처참하게 매달리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자존감도 엄청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결국 자신의 감정을 잘 조절할 수 있어야 되는데 뭐 우리 인간이 느끼는 감정이 300가지가 넘는데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잘 조절할 수 있어야 되는 대표적인 감정이 바로 이제 분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를 중점적으로 해서 우리가 감정 조절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에 대한 이제 내용들을 또 공부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수업 목표는 자신과 이성에 대한 이해도를 이제 증진시킬 수 있는 것을 또 제시를 했죠. 우리 이제 수업 시간에
여러 가지 여러분들 스스로를 진단 내려볼 수 있는 그 자가 진단 테스트, 평가 척도들을 많이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에 대한 이제 이해를 조금 더 객관화시켜서 할 수 있고, 뭐, 내가 나를 잘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내 자신을 내가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런 많은 객관화된 검사 도구들을 통해서 한번 비춰서 자신도 이해해보고, 또 더불어서 또 이성에 대한 이해도도 이제 높이면서 결국에 우리가 좀 더 행복하고 건강한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제 역량을 이제 기르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제 본 수업의 목표라고 보시면 돼요. 교재는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참고 문헌을 이제 참고를 해서 이제 그 내용을 구성했기 때문에 딱 한 교재로 정할 수가 없어서 강의 노트를 대신에 이제 제공해 드릴 거예요. 근데 이제 강의 노트를 제공해 드리는 게 또 원격 수업 때문이기도 하긴 한데, 이게 좀 되게 조심스럽긴 해요. 이게 저작권 또 시비에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가 제공해 드리는 강의 노트 그냥 이 수업 시간에 공부하는 용도로만 이제 활용하시고, 무분별하게 다른 곳에 뭐 이렇게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뭐 이렇게 본인들이 좀 잘 알아서 강의 노트 관리를 좀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제 관심이 있다면은 또 참고할 만한 교재를 제가 말씀드리면, 첫 번째가 이제 사랑하기라는 책인데, 요거는 이제 교문사에서 출판을 한 책인데 지금은 사실 절판됐어요. 그래서 도서관에서 아마 뭐 찾으시면은 찾으실 수는 있는 그런 책이에요. 그리고 결혼과 가족생활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건 이제 건강가정 컨설팅 연구소에서 이제 그 제작을 하셔가지고 시그마 프레스라고 하는 그 출판사에서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 그 교재입니다. 여기에서도 제가 많이 참고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 책은 당신이 나를 위한 바로 그 사람인가요? 이제 서영석 교수님이 그 번역을 하신 책이에요. 학지사에서 나온.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떠나서 당신이 나를 위한 바로 그 사람인가요? 요 책은 한번 정독을 해보는 게 정말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내가 막 나는 연애가 너무 힘들다. 연애를 할 때마다 항상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받고, 뭐 누구를 사귀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뭐 굉장히 불행한 연애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경험을 하신 이제 학생들이 있다면, 요 당신이 나를 위한 바로 그 사람인가요? 요 책을 한번 정독을 해보시는 것도 굉장한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저도 이제 요 책에서 이제 정말 중요한 내용만 발췌를 해서 이제 우리 수업 시간에 다루는 것으로 구성을 했는데, 그래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또 책을 읽어보는 것도 또 다른 어떤 느낌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정말 강력하게 추천하는 책이에요. 네, 평가 방법 설명드릴게요. 평가 방법은 일단 이제 출석 20%. 우리가 원격 수업으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제가 뭐 자료를 올린다 해서 물론 열심히 하는 학생들도 있긴 하겠지만 그 자료를 정해진 그 시간 내에 뭐 듣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매주 출석을 체크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과제를 매주 부여를 할 건데, 물론 과제를 수행하는 시간까지 고려를 해서 제가 이제 수업 시간을 설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뭐 과제 하는데 뭐 아주 많이 시간이 할애되진 않고, 만약에 설사 그런다 하더라도 그거를 감안해서 제가 자료를 올릴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제가 말로 설명하는 우리가 1시간이 50분인데 그 말로 설명하는 게 30분이고 그 30분의 수업을 듣고 뭐 과제를 수행하는데 대략 한 20분 정도 걸릴 것 같다 이러면은 제가 그 녹음해서 올리는 자료는 30분 자료를 올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과제를 할 때 뭐 한 10분 정도 걸릴 것 같다 이러면은 제가 설명하는 거 한 40분짜리 그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10분 여러분들이 수업을 하게, 이제 우리가 2교시 수업, 이게 2학점이니까 2교시 수업인데 1교시가 이제 50분 기준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과제를 하기 위해서 뭐 수업은 수업대로 듣고 내가 시간을 막 더 뭐 투자를 해서 되게 무리하게 과제를 해야 된다. 이거는 아니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큰 부담을 안 가지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수업이 이제 월요일이기 때문에 과제는 화요일까지 제출하는 걸로. 제가 이제 그 클래스룸에 과제를 제출할 수 있는 게시판을 이제 만들어 이제 놓을 거거든요. 매주. 그러면 이제 그 정해진 그 폴더에 올리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시험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각각 30%씩 반영을 하고, 시험은 이제 아마 그 오프라인으로 시험을 볼 거예요. 대면 형식으로의 시험을 보게 될 거예요. 이 코로나19가 사태가 지금은 불거지고 있긴 한데, 다시 재확산의 우려가 있기는 하지만, 이제 원격 수업은 원칙적으로 그 시험은 대면으로 실시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대면 형식으로 시험을 볼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지금 벌써 수강 인원이 90명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시험은 분반을 해서 이제 시험을 보긴 할 거예요. 그 유형은 이제 OX랑 단답형 이렇게 두 가지로만 출제를 할 거예요. 그리고 시험 한 주 전에 이제 해당 범위 이제 리뷰를 간단히 해드릴 겁니다. 뭐 이제 시험은 뭐 OX가 주류를 이루기 때문에 뭐 그래도 좀 뭐 이게 명확하게 내용을 알지 못하면 이제 뭐 확률이 50대 50이긴 하지만 틀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공부를 좀 이제 제가 한정해 드리는 범위 내에서 잘 하시면 시험은 큰 무리 없이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제는 이제 그 우리 중간중간에 매주차 하는 생각해 볼 문제, 뭐 자가진단 척도 이런 거 한다 그랬죠. 이제 이것도 다 수업 시간에 하게 되는 거. 뭐 별도로 뭐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그 데이트 폭력이라든가 아니면 뭐 대학생 동거 요 주제 갖고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주 전 정도에 뭐 그 자신의 뭐 그 생각을 정리하고 좀 뭐 자료를 찾아와라 이렇게 좀 제시를 할 수도 있어요. 부여를 할 수도 있어요. 그 정도의 그 내용들은. 근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도 다 과제에 포함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그 출석으로 체크하는 그 매주 문제가 있긴 하지만 수업 시간에 하게 되는 생각해 볼 문제랑 자가진단 그런 척도 평가들이 이제 나중에 다 취합을 해서 학기 말에 이제 제출하는 보고서로도 제출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중요한 거는 매주 수업 시간에 그냥 제가 하라고 하는 거 부여해드리는 그 내용을 잘 따라오시면 나중에 학기 말에 과제 제출할 때 큰 부담이 없으실 거라는 거. 그렇게 이렇게 세 가지 방식으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강의 내용에 대해서 이제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이제 오늘 1주차는 우리 그 강의 계획서 상의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해가지고 교과목에 대한 소개, 강의 개요 등 이제 수업에 대한 소개랑 운영 방식 설명한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2주차부터 본격적인 그 수업을 할 건데 그 지금 1주차에도 지금 오리엔테이션 말고 여러분들이 또 하나 해야 될 그 평가가 있어요. 그 이제 자가진단 척도, 그 성인의 척도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자기가 어떤 유형인지 그 유형까지만 도출해내셔가지고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요일까지 결과를 제시를 하시면 돼요. 요거는 그냥 유형만 쓰는 거니까 그냥 그 댓글로 하면은 제가 체크하기가 어렵나? 요것도 제가 과제 제출하는 그 폴더를 만들 테니까 자기가 어떤 유형인지 그냥 유형만 쓰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해석하는 방법은 제가 그 2주차 때에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2주차부터 이제 아까 말했던 애착 있죠. 사랑의 기원으로 학자들이 설명하는 애착, 그다음에 사랑이 무엇인지, 정의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 우리가 이제 관계를 이제 형성할 때, 이성관계 형성할 때 이제 범하게 되는 흔한 실수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진단을 해보고
또 이제 사랑하고 별개가 아닌 이제 사랑의 한 과정으로 포함시켜야 되는 이런 이별, 실연에 대한 이해도 또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왜 연애가 잘 안 되는지 이제 그 이유도 한번 파악을 해볼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랑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이제 그 신념, 뭐 소위 얘기하는 사랑에 대한 신화라고 하죠. 이제 5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사랑에 대해서 비현실적인 기대와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또 그러한 기대로 인해서 어떠한 오류들을 범하게 되는지, 그런 내용들을 다뤄보고 이 사랑에 대한 신화를 교정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성 교제에 대한 뭐 기능이라든가 의미, 그리고 이제 사랑과 배우자 선택, 여기에서는 배우자 선택까지는 안 가고 사랑의 선택에서 요거 그 사랑 이론 다루시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대학생 동거랑 데이트 폭력, 요거는 이제 연애에서 좀 크게 이슈가 될 수 있는 내용이어서 요거는 제가 이제 뭐 논문이랑 그 기사 내용 토대로 해서 이제 한번 다뤄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주장이랑 자기 표현, 분노의 개념과 분노의 원인, 요거는 이제 사랑의 뭐 이제 기술에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뭐 사랑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감정이어서 느끼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사랑은 굉장히 그 복합적인 요소로 이루어진 다차원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감정도 있지만 내가 그냥 느낀다고 그냥 가만히 있다고 사랑이 전달되는 게 아니에요. 표현할 수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행동으로도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요 자기 주장과 자기 표현은 이제 나의 생각과 감정을 어떻게 하면 잘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가 있는지, 또 상대방의 감정과 생각을 내가 어떻게 잘 오해 없이 왜곡 없이 느낄 수 있는지, 이제 그런 내용들을 다루게 될 거고, 아까 이제 말했던 감정 조절에서 이제 이 분노, 우리가 왜 화를 채우지 그 화를 잘 조절하지 못하는지, 어떻게 하면 화를 조금 더 잘 조절하고 누그러뜨릴 수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이제 다루게 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한 학기 내용이 구성이 될 거고요. 또 이게 이제 원격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소통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뭐 그 여러분들이 이제 저한테 뭐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이메일을 보내시면 제가 이메일을 수시로 확인하거든요. 예, 메일을 보내시면은 그 문의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그 즉각적으로 답을 드릴 테니까 수업과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으면 메일을 보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메일 주소가 강의 계획서에 나와 있긴 한데 불러드리면 pink7423 pink 숫자 7423 네이버닷컴 여기로 보내시면 돼요. 네, 오늘 오리엔테이션 여기까지 하고, 이제 요 지금 OT 이 PPT 파일 말고도 그 제가 성인의 차 그 척도를 올릴 거예요. 그거를 이제 그 보시고 이제 체크를 하신 다음에 밑에 또 이제 그 평가하는 방법을 설명해 놨거든요. 그걸 보고 내가 4가지 유형 중에 어떤 유형에 해당되는지를 도출해 내셔서 그 과제 그 폴더에 그 화요일까지 제출하시면 돼요. 그 성인의 차 거기 그 이제 평가 도구 보시면 문항 끝에 보면 역코딩 문항이라고 번호가 나와 있어요. 역코딩 문항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역코딩은 점수를 거꾸로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지금 1점부터 5점까지 이제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이제 문항을 읽었는데 나는 1점에 해당이 돼요. 그러면 그냥 역코딩 문항이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은 문항은 그냥 원래대로 1점을 주시면 되는데, 그 밑에 제가 역코딩 해갖고 이제 문항 몇 개 적어 놨거든요. 그 문항은 그 1점, 원래 문항을 읽고 뭐 이제 1점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 1점을 주면 안 되고 5점을 주셔야 돼요. 그리고 2점에 해당이 된다면 2점이 아니라 4점 주셔야 되고, 뭐 3점이면은 더 이상 역코딩 할 게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3점인데, 역코딩 해야 되는 문항은 역코딩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점수 체크 하실 때 먼저 역코딩 문항이 무엇인지를 그 문항 앞에 표시를 해두고, 역코딩 문항은 점수를 거꾸로 준다라고 이제 그 인지를 하신 다음에 쭉 체크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채점하는 방법에서 이제 불안 점수랑 회피 점수가 나오거든요.
네, 거기 이제 홀수번 문항 더해가지고 나누기 18 하라는 의미예요. 짝수번 문항 다 더해갖고 나누기 18 하는 거. 제가 지금 그 척도를 보고 설명하는 게 아니어서 제가 지금 헷갈리긴 한데, 불안 점수가 그 홀수번인지 짝수번인지 헷갈리긴 하는데요. 그 만약에 홀수번 문항이라고 나와 있으면 홀수번 문항 모두 1번, 3번, 5번, 7번 이렇게 해서 홀수번 문항에 그 자기가 체크한 점수를 다 합산을 하셔갖고 나누기 18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회피 점수 같은 경우도 반대죠. 짝수번 번호 만약에 그 불안 점수가 그 홀수였으면은 회피는 짝수번 문항 점수를 다 합산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자기가 체크한 점수 다 합한 다음에 나누기 18 하시면은 이제 값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소수점으로 아마 나올 거예요. 그럼 밑에 지금 보시면 몇 점부터 몇 점까지 해가지고 안정, 그 다음에 이제 그 몰두된 유형, 거부적인 유형, 그 다음에 거부적인 회피, 두려운 회피 이렇게 4가지로 나오죠. 자기에 해당되는 점수값에 해당되는 유형이 자기 유형이에요. 이해하시죠? 네. 그럼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화요일까지 꼭 올리셔야 돼요. 제가 요거는 다시 한번 지금 처음 첫 주차니까 제가 다시 글로 작성을 해서 과제 제출하는 거 설명을 한번 더 드리도록 할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